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해당 내용은 법 제2조 정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2조의 제11호를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정의가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종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남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다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1, 2번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보기 1번은 법 제10조 제2항을 그대로 옮겨왔죠.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2번은 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쭉 해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장관이나 도지사라는 게 나와 있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라는 걸 말하고 있죠. 4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장관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1호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 2번에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1호의 내용을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자,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자, 이걸 묶어서 시도라고 하는데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도에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관할 시도지사가 아닌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하는 절차 중 공청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3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내가 아니고 외죠.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 3번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맞는지를 보기로 써놨고요.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번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답은 3번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 2번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47조 제1항을 읽어보면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 즉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기 1번에서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시행령 이번엔 제46조입니다. 시행령의 제47조는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46조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3번을 보면 자, 도시지역에 자, 바로 도시지역 외가 아니고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 용도지구를 다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퍼센테이지는 맞지만 적용 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는 도시지역 외를 말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외에서는 건축물 높이에 대한 완화 적용은 없습니다. 완화 규정은 없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보기 4번과 5번은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4번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자, 적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에 맞죠? 5번은 다만
개발진흥지구.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보기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고 했어요. 자, 40조 2항의 단서조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 자,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철도 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답 찾으셨나요? 자, 답은 5번이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법 제40조의 2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이 나오고요. 자, 1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을 하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대상 지역은 자, 1번 1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자, 보기 1번이죠. 2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기 2번입니다. 3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자, 3개 이상의 노선이에요. 2개 아니고요. 3개 이상입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자, 한 번 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용도지역 잘 확인해보세요. 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자, 4호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도. 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자,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아닌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거는 이 문제는 40조의 제1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45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번엔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문제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번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살펴보죠. 자, 먼저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시행령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말하고 있고요.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 지역은 자, 1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구역, 정비구역,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공주택지구와 도청이동 신도시까지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자,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라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법 제44조의 2 제2항 자,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기출문제에서는 매년마다라고 해서 틀린 내용이 됐죠. 자, 벌써 두 번째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3번 법 제47조 제7항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여서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자, 매수 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겠다고 결정은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매수 청구까지 됐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결정한 경우에는 바로 건축할 수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려면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자,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법 제48조의 2 제1항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자 10년이 지날 동안 사업 시행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도 집행계획이 없어요. 실효시 20년까지죠. 자 10년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봤을 때 20년까지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네 라고 했을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이방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돌아와서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의 실효시까지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0년이에요, 10년. 자, 10년이 지났을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그럼 10년이 지났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4번 틀린 내용이고요. 5번은 법 제48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20년이 맞는 내용이라서 틀린 내용이죠.
46번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번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번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답 찾으셨나요? 자, 1번이에요.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1번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 제56조의 2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지역 등.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가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 지역으로서 자,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유보용도와 보존용도가 무엇이냐를 찾으면 되는데요. 46번을 보면 문제 46번을 보면 자,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용도지역상에 구분이 되죠. 1번은 도시지역이고 2, 3, 4, 5번은 도시지역의 외지역입니다. 즉 2번부터 5번까지는 유보 또는 보존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자, 유보용도를 살펴보면 자,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 자, 이게 시가화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존용도는 관리지역 중 보존관리, 그리고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나 보존녹지, 기타 용도지역인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건축물이었으면 틀리라고 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아파트는 한 번쯤 보기를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답을 알아보면 5번인데요. 자, 보기를 봤을 때 각 용도 지역별 정의나 특성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 자, 주거지역, 일단 아파트니까 주거지역을 먼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나눠지고 전용은 1, 2종, 일반은 1, 2, 3종으로 세분이 됩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자,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자, 정의에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자, 저층, 중층, 고층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4번과 5번을 비교했을 때 자, 일종 일반 지역은 저층이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를 떠올리면 저층이 아닌 개념이 되잖아요. 구분할 수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알아본 김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아파트가 제외가 돼요. 그리고 1종 근생이나 교육연구시설, 대학교는 안됩니다. 노유자시설이 되고요. 자, 2종부터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고 1종에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이 들어갑니다. 3종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3종에서는 일부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자,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4번 용도지구, 5번도 용도지구. 그래서 5분의 4 이상인지 3분의 2 이상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답을 확인해보면 2번인데요. 자, 먼저 법 제26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제안서에는 관계 도서와 설명서를 첨부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냐? 1호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고요. 2호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3호는 자, 용도지구인데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런 경우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1호를 보면 법 제26조 제2랑 1호에 관한 제한이, 자, 기반시설에 관한 경우는 5분의 4 이상, 그리고 2호 및 3호, 지구단위 계획과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이래요. 자, 바로 보기를 넘어가 볼게요. 자,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니까 설치든 정비 구분 없이, 개량도 마찬가지죠. 5분의 4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고, 3번부터 보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5번 용도지구, 대체입니다. 대체 3분의 2 라서 48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49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66조 제2항이 되겠고요.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자, 강화합니다. 강화. 개발밀도를 관리한다고. 밀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완화시켜주면은 밀도를 더 올려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밀도를 관리한다기 때문에 완화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같은 조 3항의 내용이고요. 자, 시장 또는 군수는, 자,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이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면, 자,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정한다고 할 때 승인하는 누구에게 승인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접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승인 절차가 없이.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은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 용도지역은 3개예요. 에서의 개발행위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 이상의 면적을 건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 못하니까 더 짓지 마라.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리고 개발밀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3번 틀린 내용이고요. 자, 4번은 자,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왔고요. 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서 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 자, 5번 법 제2조의 20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정의를 알면, 자,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더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행위에 묶여 있어요. 건축만. 특히 신증축행위로만 묶여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시행령 제7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시행령 제74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대로 옮겨왔죠. 자, 3번 시행령 제81조 제1호 제 반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자,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을 했다면, 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다음 항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 되는 건축물들이에요. 안마시술소부터 장례시설까지 질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시설이 들어온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이 더 높은 내용이 되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장례 시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3번은 약간 유추해서 오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4번 시행령 제83조 제6항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5번은 따로 옮겨오진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죠.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자,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건폐율 용적률을 용도 지역별로 외우지 않고 자, 비교하는 표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건폐율 다시 한번 이 표를 눈에 익혀주시고요. 자,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 용도 지역이 아닌 요 아래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대한 내용이고, 자, 개발진흥지구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맨 밑에 있고, 자, 중간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갈수록 자, 취락이나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이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걸 용도지역과 비교했을 때, 자, 중앙에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우측에는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린, 일반유통, 중심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70%에 걸려 있고요. 자, 녹지지역과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당연히 최하가 되겠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시가화로 가는 계획관리지역은 바로 주거지역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26회부터 퍼센테이지를 묻는 게 아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도 표를 눈에 익히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자, 1번 개발지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4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경우, 보기를 쭉 읽어봤을 때 왠지 장관이 나오는 것 같고 장관 외에 결국 장관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죠. 자,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 제38조 A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50만 이상이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자, 도시지역 안에서예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1번부터 3, 4, 5번은 자, 장관인데요. 자, 29조 다음 각 호의 군관리계획은 장관이 결정한다.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3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39조 1항이 단서라고 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행정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 40조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자,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법 제29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나오고, 자, 1항에서는 뭐 시도지사 나오겠죠. 2항은 장관이 나옵니다. 즉 29조에 나오는 결정권자는 모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9조에 나오는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연계가 되죠. 자, 오늘 29회 문제 풀어봤고요. 아마 26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이제 패턴이 보일 겁니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패턴, 또 자주 출제 빈도가 높은 지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회까지 마치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5년 동안 어느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것을 유추해서 31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나올까 예측하는 시간까지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혹시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인증샷을 truthonrows@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 기출문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